블로그의 최근 실적 발표 다들 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진짜 알짜 정보는 잘 짜인 발표 자료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날 것 그대로의 Q&A 세션에서 나온 핵심만 쏙쏙 뽑아서 경영진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첫째, 캐시앱의 성장세는 과연 진짜 계속될 수 있을까? 둘째, 스퀘어는 어떻게 큰손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셋째, 모두가 궁금해하는 신용상품의 엄청난 수익성, 그 비밀은 뭘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럭이 그리는 AI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캐시앱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뭐였냐면요. 이 엄청난 사용자 증가세. 이거 진짜 계속될 수 있는 거 맞아? 바로 이겁니다. 과연 경영진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수 늘리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다야? 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의 퀄리티는 어떤지, 도대체 어떤 비밀 무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와, 일단 숫자부터 보세요. 9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무려 5,8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이 뒤에 숨어 있는 흐름,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죠? 2분기보다 3분기가 3분기보다 10월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장에 불이 붙었을까요? 비즈니스 리드인 오웬 제닝스가 3가지 비결을 딱 짚어줬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결제처럼 매일 쓰는 기능을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멀티플레이어 머니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돈을 모으는 풀 기능처럼 재미 요소를 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벌써 500만 명이나 쓰는 10대 시장을 꽉 잡아서 미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오웬 제닝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객을 위해 유용하고 간단한 걸 만들면 그게 복리 효과처럼 쌓여서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반짝하는 기능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시선을 돌려서 블록의 또 다른 엔진, 스퀘어를 한번 볼까요? 캐시앱이 개인 사용자들을 휩쓸고 있다면 사업자들을 상대하는 스퀘어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특히 몸집이 큰 고객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맞아요. 다들 이걸 궁금해했죠. 스퀘어? 그거 작은 가게들이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더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비결이 공개됩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발로 뛰는 현장 영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몇 명 보강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제로에서 시작해서 100명이 넘는 팀을 올해 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가 그냥 돈만 쓴 게 아니라는 걸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영업 총괄인 닉 멀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업팀이 직접 따온 신규 거래액이 9월까지 28% 늘었고 4분기엔 40% 이상 성장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로 뛰는 영업팀이 진짜로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거죠. 투자가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특히 어디서 성장이 두드러지나요? 바로 식음료,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곳들, 그리고 중견 기업들, 또 해외 시장입니다. 딱 목표로 한 곳에서 성과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인 거예요. 밖에서는 영업팀이 발로 뛰고 안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고 가격도 아주 간단하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떠났던 고객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고객은 더 안 떠나는 거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블록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용상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했어요. 대출 사업?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웬걸? 숫자를 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뭐냐고요? 카시앱의 바로라는 상품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소액 단기 대출 서비스입니다. 은행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대출 규모는 1년 만에 2배 이상 커졌는데 순이익률이 무려 24%입니다. 보통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근데 바로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냥 대출 상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우를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캐시앱에 돈도 3배 더 많이 넣고 카드도 2배 더 많이 쓰고 앱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우가 캐시앱 전체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CFO인 아미타 아우자가 그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캐시앱이 자체적으로 만든 신용평가 시스템 덕분이라는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랑 AI를 써서 위험한 사람은 걸러내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기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성과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래를 보고 싶어 하죠. 애널리스트들은 블록이 던진 두 개의 큰 승부수, 바로 AI와 비트코인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블록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다들 AI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록한테 AI는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를 확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인가요? 잭 도시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두 개의 AI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퀘어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사업을 대신 관리해주는 가상 COO를, 캐시앱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돈 관리를 도와주는 가상 CFO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게 AI 비서를 붙여주겠다는 거죠. 잭 도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AI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진짜 데이터로 배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회사들이 가질 수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한 비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한 회사가 개인에게는 가상 재무 비서를, 사업자에게는 가상 운용 비서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그것도 돈이 오고 가는 바로 그 생태계 안에서요. 과연 금융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블록이 꿈꾸는 큰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